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 MHz 임재한의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재한입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벌써 11년이 되고 인구가 40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원주민이면서 세종시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모든 역경을 이겨낸 세종시 건설의 산증인 김창재 전 주민생계조합장을 모시고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험난하고 어려웠던 과정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김창재 전 주민생계조합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한의 세종납시유는 98.9 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 MHz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은 김광석의 일어나로 시작합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네, 김광석의 일어나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임재한의 세종 납시유 초대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창재 조합장님 납시유.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시 납시우에 초대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바쁘신데 우리 세종 FM 방송국 임재한의 세종 납시에 나와주셔서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요즘 그 세종시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대표님은 그 피해 없으셨는지요? 저는 큰 피해는 없었고 주변에 지인들이 네, 큰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수해 피해를 빨리 복구하고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우리 조합장님은 비 피해가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지역은 그 괜찮은데 농촌 지역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가전도구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애써 지은 농사를 다 버린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도 많이 아팠거든요. 하루빨리 우리 조합장님 말씀처럼 복구돼 가지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창재 그 조합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47년도 나성리 602번지에서 태어났고 네, 인근 마을인 송원리에 이사해서 송원리 새마을 지도자 2장, 네, 남면 바르게 살기 회장 등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 수도를 발표하면서 우리 지역이 보상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상대책위가 꾸려지고 보상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았었는데 네, 헌재의 우연 판결로 신행정 수도가 무산되고 예, 국회 소위원회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행복도시가 추진되고 건설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6년도에 토지보상이 끝나고 네, 원주민들이 이 세종시에서 재정착하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네, 주민생계조합을 설립했고 주민생계조합에서는 조합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주식회사 전호를 설립했고 장남을 설립했고 지금 그 후에 농업법인 꽃맘 그리고 조치원 장례식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세종시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또 전월 장남 꽃맘 장례식장이 조합 산하의 사업체로서 세종시의 대기업으로 육성 발전해서 조합원이 4,800여 명이 되고 종사자가 800, 90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원주민의 노력의 덕분이며 초대 이순희 시장도 우리를 많이 도와줬지만 5대 제부임에 오신 현 시장이신 최민호 시장도 우리 조합을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그 원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 뭐 또 단식 투쟁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단식 투쟁 얘기도 좀 해주시죠. 2009년도 11월 달에 개량 한복을 입고 우리 생계조합 직원들 3명 나를 포함한 4명이
신행정 수도 지속 추진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예. 세종시를 무산시키지 말고 원한대로 건설해라, 이런 의미의 단식을 연기군청 앞 콘크리트 앞에서 10일째 하는 날 네. 대전의 도지사 이완구 씨가 와서 원주민이 단식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네. 도지사인 자기가 직을 걸고 세종시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대평에서 대대적인 집회가 있는 날 단식을 풀고 집회장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그때 무려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빠졌던 것을 예, 대단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네요. 원주민으로 태어나서 세종시를 이렇게 한 번도 떠나질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또 연기원 시절 각종 단체장을 맡았었고 세종시가 오면서 이제 주민생계 조합장, 또 주식회사 전월대표, 또 주민상가 건축조합장, 또 현재는 또 세종문화원 이사와 창의인성교육원 실버브레인 대표를 맡고 계시는 것을 제가 한번 프로필에서 이렇게 봤는데 본인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를 안 해주셨네요. 네, 그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뭐 이명박 대통령한테 뭐 상소문을 올리시고 또 뭐 단식 투쟁을 하셨는데 그 상소문 내용은 뭐였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되고서 네, 사실 그 당시 국내 상황은 경기 서울의 인구도 반 이상이, 권력과 재력도 반 이상이 경기 서울에 집중해 있음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세종시를 무산시키고 기업도시를 한다는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우리 원주민들은 세종시를 원한대로 추진해라.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알파를 추가하면 되지, 왜 원안을 무시하고 안 하려고 하느냐 해서 지속 추진 상소문과 예. 집회를 하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이제 원안사수,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회장님 또 단식하면서 뭐 11kg나 빠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수도가 잘 이렇게 만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여곡절을 이렇게 많이 겪으셨는데 제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같은 원주민으로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그 생계조합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생계조합이 무엇을 하는 조합인지 또 말씀 좀 해주시죠. 생계조합에서 산하법인을 현재 4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전월장남만 이제 제가 설립했는데 전월에서는 철거, 조경, 수목 이식,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많은 무연 분묘 이장, 예, 이것을 수의 계약으로 원주민 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장남을 설립해서 장남에서는 건축물 관리, 도로 청소, 시설 조경 이런 것을 애초에는 했고, 또 꽃마음에서는 농업법인으로서 이제 농사도 지었지만 꽃농사, 화훼농사 이런 걸 해서 원주민의 소득을 창출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고, 최근에 조치원 장례식장을 인수해서 그도 또한 법인책이기 때문에 2,800명 조합원들을 위한 장의 절차를 생계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원주민이 단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발빠르게 그또 생계조합을 만드시면서 원주민들의 그 생계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힘도 많이 이렇게 쓰셨네요. 그럼 또 전월 대표라고도 하셨는데 또 전월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말씀 좀 해주시죠. 전월에서는 방금 말을 했듯이 원주민 주택 철거, 네, 또 나무 이식 사업, 무연 분묘 이장 사업. 그래서 무연 분묘를 파묘할 때 네, 산에 가서 제사를 지냈고, 또 금산의 일불사나 김해 평화원에 안장을 시킬 때 가서 또 여러 영령들을 위한 제사를 지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월은 그렇게 뭐 철거, 조경, 무연 분노 이장 이렇게 하는 곳인데 이제 그 주민 생계조합하고 같은 이렇게 맥락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여기서 대표님이 신청한 채무령의 외나무 다리를 감상하고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옥사 돋는 꽃이 피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웠던 외나무 다리 그리운 내 사랑아 지금은 어디 새파란 가슴 속에 간직한 꿈을 못 잊을 세월 속에 날려보내리 어여쁜 눈썹달이 뜨는 내 고향 둘이서 속삭이는 외나무 다리 헤어진 그날 밤 추억은 어디 싸늘한 별빛 속에 수는 그님을 괴로운 세월 속에 어이 잊으리 그럼 그 대표님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단식 투쟁도 이렇게 하셨죠? 예. 예, 그 내용 좀 말씀해 줘 보시죠. 연기군청에서 예. 나를 포함한 4사람이 10하루째 되는 날 대평리 집회장에 가서 풀었고 그 내용은 단식하는 날 한양을 쳐다보면서 북향사배를 시작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10하루를 단식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뭐 11kg나 빠지고 또 이제 병원으로 이제 결국은 쓰러져서 가셨는데 뭐 단식 뭐 왜 중단했어요 하시다가 쓰러져서 중단하신 건가요? 아니 이명박 이완구 지사가 예. 보상대책위에서 주민이 단식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예. 도지사가 왜 자리만 지키고 있느냐 나와 보아라 이렇게 강력히 도지사한테 항의성 질타를 해서 네. 열흘째 되는 날 저녁에 이완구 지사가 와서 자기가 책임지고 세종시를 완성할 테니까 단식을 풀어라. 풀어주십사 예. 그랬는데 이완구 지사가 돌아가서 한 것은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그만두고 말았어. 그러니까 예. 우리 원주민들은 또 도청에 가서 왜 직을 내놓느냐. 직을 도지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종시를 지켜야지. 예. 도지사직을 사표 내고 무슨 세종시를 지킨다고 하느냐. 집회도 아주 과열차게 가서 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그때 저도 우리 조합장님 그 단식하고 그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이제 지켜보고 행정수도가 뭐 빨리 이렇게 오라고 또 우리 뭐 풍물단도 가서 풍물도 치면서 이렇게 뭐 또 원안사수 데모에 또 함께 이렇게 참석했던 것도 좀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우리 그 대표님의 그 열정적인 그 단식 투쟁과 모든 거 데모 막 이렇게 한 게 아마 세종시의 건설에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주민 입장에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겠는지 말씀 좀 해줘 보시죠.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신행정 수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헌재에서 이 무산시키면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됐는데 예, 원안대로 행정 수도가 돼서 네, 미국의 뉴욕이 행정 도시인가요? 아니요, 워싱턴, 워싱턴이 행정 도시고 뉴욕이 경제도시. 뉴욕이 경제도시처럼 예, 세종시는 행정 수도가 되고 네, 서울은 경제도시가 돼서 예, 이 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틀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뭐 국회에도 말씀하셨었는데, 예, 국회도 빨리 뭐 내려오라고. 예. 국회도 지금 부지 선정을 몇 군데 물색해 놓고 있고 네, 설계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국회도 청와대도 세종시로 이전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조합장님 그 국회 올 자리도 지금 그 세종시 그 전월산 앞 밑에 딱 아주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선정이 딱 위치는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조합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조합장님은 또 상가 조합장도 이렇게 하셨는데 세종시에는 상가가 빈 상가가 너무 많아요. 또 상가가 이렇게 공실이 없게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방안 같은 거 있나요? 어떻게? 예, 제가 생계조합장을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원주민 상가 딱지를 모아서 네. 상가조합을 구성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4필지 상가부지를 받았다가 제가 2필지만 건축을 해서 예. 가사리움, 가사누보가 약 600억 사업에 건축을 했는데 상가가 옛날에는
상가에 가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권이 바뀌어서 인터넷 홈쇼핑 뭐 대형 매장 이쪽에서 다 고객들을 몰아가고 예, 상가에 와서 물건을 사는 예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상권이 바뀐 거죠. 예, 이 상태에서 상가는 또 많이 난립이 돼 있고 또 세종시는 더군다나 세종시의 특성상 무슨 업종이든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많아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애로와 고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가를 건축했지만 분양이 안 돼서 10년 넘게 애를 먹다가 작년 재작년에 완판을 지고 손을 털었습니다마는 상가는 이거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할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뭐 또 이제 뭐 규제 같은 거가 좀 풀려야지 또 공실도 많이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또 좋은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 행정수도가 또 이렇게 건설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그 조합장님 그 고향이 송원리 마을이잖아요. 예. 송원리 마을에 그 수호시는 그 고목나무가 뭐 없어졌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죠? 한때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죠. 예, 송원리를 중심으로 34만 평이 천마을 부지로 잡혔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천마을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 군립 보호소인 약 300년이 넘은 느티나무 이전 계획이 1억의 예산으로 수립되어 있는데 네, 그 나무 때문에 다른 공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네, 건설업자들이 조경업자한테 팔아서 네, 어느 날 나뭇가지를 뭐 무참하게 자르고 포크레인으로 푹푹 파서 나무가 없어졌어요. 네, 그 그거를 보수와, 예, 그걸 알고 주민들이 토지공사 건설청에 강력히 항의해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인 나무가 없어졌다. 네. 당신들은 이 나무가 어디로 간지 찾아내라. 네, 내라. 이렇게 해서 찾다 보니 공주 월성리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나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예, 영양제 주사를 놓고 가림막을 하우스를 짓고 해서 그 나무를 살려서 천마을 중앙공원에 이전해서 심어놨고 천마을 중앙공원에는 백제고분이 자리한 그 밑인데 마을의 이정표석인 충효마을 송원이라는 이정표석도 한 자리에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표지석을 해놓고 또 이제 그 고목나무를 찾아다가 그 자리 그 원위치는 아니고 이제 이전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고목나무 뭐 잘 자라고 있죠? 그게 고목이라서 상당히 이제 가지를 많이 잘라서 오히려 살리는 데 도움이 됐나는 몰라도 가지를 무참하게 막 잘라서 원목만 있는 것을 좋은 영양제 주사를 놓고 LH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네, 지금은 아주 무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잘 자란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뭐지 그거 고목재. 고목재는 옛날 송원이 있을 때부터 지냈던 거죠? 어때요? 내가 이장 볼 때 풍물단을 만들었고 예, 풍물단에서 1년에 한 번씩 목신제를 지냈습니다. 그럼 아주 옛날부터 지냈던 거예요? 중간에 지낸 거죠. 중간부터? 예, 예. 지냈는데 세종시가 오면서 주민들은 흩어졌지만 네, 천마을에 나무를 심고 이정표석을 다시 옮겨놓고 또 송원 이장을 오래 본 이은창 씨 송덕비도 거기
세워놓으셨군요. 이전에서 예, 예. 같이 놨기 때문에 음. 거기서 정월달이면은 주민들이 모여서 목신제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나무 때문에 주민들이 흩어졌지만은 그 나무 때문에 다시 어떻게 모이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예, 그 나무 좀 잘 자라도 나중에 천연 기념물까지 한번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무에 스토리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나무 그 밑에 이제 그 위에 부분에 또 뭐 백제 고분도 발견됐잖아요. 그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셔 보시죠. 백제 고분은 자연불학 이름으로 그곳이 망덕봉이라는 자연불학 이름이 있었습니다. 망덕봉. 예. 망덕봉의 의미를 모르면서 망덕봉 했는데 예. 백제 고분이 크게 자리한 것을 LH에서 알고 예. 문화재 조사를 3년여에 걸쳐서 하고 네. 다시 복원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누구라도 가서 볼 수 있는 한솔동 뒤에 백제 고분 복원 사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송원리는 내가 살던 동리라기보다 배산임수의 아주 명당 자리이고 네. 옛날 서원이 있었고 기와집이 많았다는 전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오면서 동네 재산들이 다 흩어졌는데 송원리만큼은 느티나무, 이정표석, 송독비 또 백제고분 이런 것이 다시 복원돼서 송원리 첫마을을 가면은 주민들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또 구심점이 되고 또 나무 바로 위에 또 백제 고분도 이렇게 발견돼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놔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모이기 좋은 장소인데 그 백제 고분은 그 발견 당시에 도굴이 됐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도굴되기 전에 마을에 이상한 그 재난과 환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백제 고분을 도굴해 간 그 해에 그런 재난이 있어서 주민들이 올라가서 그걸 봉합하고 제도 올리고 하면서 마을이 안정됐는데 그 후에 세종시가 오면서 백제 고분이 그렇게 크게 자리해서 있었음을 알았고 송원리는 과연 예사로운 동네가 아니구나. 네. 또 이정표석에 충효마을 송원이라는 글자를 새겨놓는데 보령 가서 오석을 사다가 그 이정표석을 만들었고 충효마을 송원이라는 문구도 제가 그 당시 생각해서 써놓고 네. 이래서 송원리는 세종시의 첫마을로서의 손색이 없는 좋은 명당 동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태어나신 곳을 또 이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잘 알으시고 또 아주 그 동네 또 자랑도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그 고인이 되신 사모님이 평소 좋아했던 노래 장사에게 봄날은 간다를 듣고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집이 넘나들던 성황탕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강한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 또 꽃편지 내 던지며 정로새 짤랑대는 신장 먹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치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이 봄날은 강한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 또한 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 먹길에 새가 날며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 봄날은 간다. 네, 장사에게 봄날은 간다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모님이 또 이렇게 듣고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임재한의 세종납시은은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김창재 대표님의 그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뭐 나이 먹어서 이제 뭐 소일거리를 찾아서 네, 내 건강도 유지하고 예, 나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두뇌 건강,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예. 해서 치매도 예방하고 노후의 생활을 보람 있고 알차게 영위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인성교육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노인들의 그 치매 건강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노력을 해주시고 또 같이 또 뭐 운동도 하고 그분들하고 네. 같이 소통하고 예, 대화하면 예. 재밌겠네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우리 요즘 이제 날씨도 더운데 뭐 휴가는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휴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 예. 제가 어려서 아버님이 학교는 안 보내시고 예. 큰 걸 한문을 배우라고 이렇게 강요하셔서 아, 한문을 좀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저 한솔 저 종천동 주민센터에서 시경, 서경, 역경 강의를 하는데 네. 내가 아는 한문을 써서 중국의 역사를 곁들여서 유교의 철학을 근본으로 역경에 대한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네. 또 내가 아는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대로 이제 그 아버지의 권유로 그 한학을 많이 이제 공부하시고 또 지금은 또 이제 다른 데 사람들이 그 강의하는 데서 가 이렇게 좀 들으시고 공부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심취하시면은 무더위도 싹 가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예. 하나의 피서가 되죠. 네. 그럼 뭐 취미 생활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취미. 제가 뭐 별다른 취미라기보다 네.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 두는 친구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산을 좋아해서 세종 중앙산악회를 만들어서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노인들과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산천유람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옛날에는 산악회장 하실 때는 뭐 높은 산도 이렇게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뭐 높은 산 올라가시나요? 지금은 뭐 나이들이 다 있어서 예. 둘레길 한두 시간 정도 걷는 걸로 만족하죠. 아유. 뭐 3시간 4시간 등산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예, 둘레길도 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바둑과 등산 이렇게 또 취미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회장님 꼭 소망하시는 거 뭐 있죠? 원하는 거. 소망하는 게 있다면 네. 제가 너무 거창한 얘기일지는 몰라도 고려 태조 왕건이 개성에 도읍을 정했고 조선조의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네. 세종시는 저 개인적으로는 천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도가 내려온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세종시가 아주 융성하게 발전해서 세계 명품 도시가 되고 일본 동경이나 불란서 파리나 미국 뉴욕이나 이런 세계적인 도시로 융성하게 발전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님 역시 그 행정수도가 오라고 뭐 단식도 하시고 막 그렇게 했었던 그 11년 전에 그 말씀처럼 아마 그렇게 지금 뭐 소망도 빨리 그런 수도가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아주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꼭 대표님, 접장님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장 기뻤던 일 물어봤더니 또 뭐 계량비 없이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평생 농사꾼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1970년도일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IR667이라는 벽시 쉽게 말해서 통일변대 예, 그 벽시를 개량해서 70년도 개량해서 71년도에 농민들이 재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통일벼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배가 되었습니다. 예. 또 그해 가을에 추곡 수맥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 정도 인상을 해서 예. 농민들의 그 땀 흘려 지은 농사의 대가가 수확도 많이 나고 추곡 수맥가도 상당히 인상시켜서 농민들이 그때 나를 비롯한 농사 짓는 사람은 다 행복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를 나는 가장 기억합니다. 네. 뭐 마을 지도자 맡으시고 뭐 이장도 맡으시고 그 어떤 그 단체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개인적인 그런 어떤 기쁨보다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뭐 통일벼도 나오고 농민들이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 그 기쁨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석준의 꽃을 든 남자 나갑니다. 예. 외로운 가슴에 꽃씨를 뿌려요. 사랑이 싹들 수 있게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잎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는 약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려 나는 꽃을 든 남자. 메마른 가슴에 꽃비를 뿌려요. 사랑이 싹들 수 있게 하얗게 두 손 흔들며 내 곁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는 약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려 나는 꽃을 든 남자. 나는 약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려 나는 꽃을 든 남자. 네, 최석준의 꽃을 든 남자를 들으셨습니다. 조합장님, 그리고 또 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그 발행한 책자에 뭐 글을 올리셨다고요? 네. 예, 지금부터 10년 전 예, 고향을 떠난 감회를 2014년도 정월 대보름날 내 고향 송원이라는 주제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서울민속박물관에서 세종시 풀과 나무 사람들이라는 자료 수집을 하고 그거 자료를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 내가 그 자료를 모집해주고 내가 쓴 글을 나는 송원리를 세종시에 헌납하고 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글을 이렇게 썼노라 하니까 그걸 보고 예. 그 사람들이 그 글을 가져다가 예. 세종시 풀과 나무 사람이라는 책을 내는데 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 후에 책을 받아보니까 내 글이 거기 올라가 있어서 감회가 새롭고 졸작이지만 내가 쓴 글이 민속박물관에서 발행한 책에 실렸구나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이제 책에 올라가는 것도 이제 그 자랑스럽지만은 또 우리 또 방송국에서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아마 이제 앞으로 많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조합장님과 행정수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어느덧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방송 출연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세종시에 98.9MHz 이런 방송이 있어서 세종시의 앞날이 더 밝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더 발전하시고 세종시가 융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참여 소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진행하는 과정을 다 지켜본 세종시 토박이 이장이자 김창재 주민 생계 설립 조합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조합장님은 세종시 문화원 또 이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취자님들도 유익하셨는지요? 임지한의 세종납시은은 세종 FM 98.9MHz와 OBS 라디오 99.9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유튜브로도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편승엽의 찬찬찬을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창재 우리 세종시 문화원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습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중
등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내 아리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내 아리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내 아리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내 아리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가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밤 깊은 카페의 여인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선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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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는 빗물 노란 스탠드에 빨간 립스틱 그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밤 깊은 카페의 여인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